자, 22페이지에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보죠. 지금 용어 정의를 지금 몇 개 배웠죠? 3개 배웠죠? 자, 중개란 뭐 했었어요? 자, 중개란, 자, 일단 용어 정의를 그대로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대신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알선이라고 했죠? 중개대상물에는 알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이제, 중개업이란 3가지 조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랬죠.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에 뭐가 붙었어요? 개업자가 붙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개업하면 되는 거죠. 참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법에서 용어의 정의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됐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이 개업공개사는 일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어떻게 해요?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다.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고? 자격증, 자격 취득해야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줘야지만 된다.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이거는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지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등록을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록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거는 무등록업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한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를 그럼 뭐라 그럴까요? 무등록자는요, 등록 안 하고 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아까 공인중개사 떠올리면 돼요. 중개사가 아닌 사람. 그렇죠. 그럼 다시 등록 안 한 자를 뭐라 그런다? 등록 안 한 사람을, 아까 공인중개사,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는 뭐고?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격 취득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쉬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뭐예요? 등록한 자. 그럼 등록 안 한 자는? 쉽다 그랬죠?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별거 아니죠? 네. 그 별거 아닌 거를 문제로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별거. 자, 여러분들 지금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갖고 피눈물 납니다. 나중에 문제 뭐 이렇게 뭐 냈냐 우쩌저쩌 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문제 내기 시작하면 정말 까다로워요. 나중에 한번 문제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예요. 그러면 이 등록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행정관청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업종 중에서 자, 허가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업종이 있더라. 자, 허가업종은 여러분들 허가하면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 느껴지죠? 아무나 일단 못하도록 해놓죠. 그리고 허가업종은 관리감독이 어떻게 한다? 강하게 관리감독이 되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해서요? 유흥주점업이라든가 뭐 숙박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건축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요건을 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업종은 어떻다? 신고업종은 관리감독이 약한 부분. 자, 신고업종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놀이방이 신고업종인가요? 그렇구나. 저는 잘 몰랐어요. 놀이방도 신고업종이 뭐이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던 데가 뭐예요? 식당, 요식업. 이런 것들이 신고업종이죠. 자, 이런 것들은, 자, 관리감독이 어떻게 한다? 굳이 강할 필요가 없어요. 사고 아무래도 덜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신고업종이다. 자, 그러면 이때 가운데 낀 게 무슨 업종이다? 등록업종이에요. 이 등록업종은 허가보다는 약하죠. 그 다음에 신고보다는 어떻게 한다? 강한 것이 바로 이 등록업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등록과 허가가 두 가지가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공통점은 아무나 못해도 일단 막아놔요. 막아놨다가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면 풀어준다 그랬죠. 자, 요건이 충족 풀어주는데 이때 허가는 어떻게 한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는 재량적이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리가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허가업종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등록은 자, 요건을 갖췄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등록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런 등록의 성격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등록과 나중에 또 뭐가 있냐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 이거와 이 등록은 성격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그랬죠? 자, 이 등록은 행정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업자 등록, 이 등록이고, 자, 이 사업자 등록은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 세무서에서 하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업자 등록은 뭘 목적으로 한다?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서 이 등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개업중개사가 있어요. 자, 법인인 개업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와 그리고 부칙에 의한 개업중개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중개사,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 부칙에 의한 개업중개사가 있는데요. 일단 법인은 어떻게 돼요? 뭐 주식회사나 이런 것 다 법인이죠? 자, 그러면 이때 법인은 다시 일반 법인과 일반 법인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진다? 특수 법인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일반 법인과 특수 법인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때 일반 법인은 정상적인 다음 주에 배웁니다. 등록 기준이 있어요.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일반 법인이라고 그러고, 자, 특수 법인, 특별한 법인이에요. 이거는 자, 이걸 길게 표현한다면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이 중개업은 무슨 중개업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중개업 배우는 중?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법을 따라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을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명시한 법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특수법인이라고 잘 안 나와요. 뭐라고 잘 나오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하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강의할 때는 특수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 없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하나를 외워놓고 나서 그거를 살짝 틀어가지고 한 줄로다가 풀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건 무조건 안 배운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